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이제 또 다시 이어서 철도 안전법 진행해 볼 텐데요. 잠시만요. 녹음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시작됐죠. 5장, 6장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도 현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은 물론 이제 다 중요하긴 하지만 3장은 여러분들이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사항들, 필요한 자격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내용이 그 언급되어 있다면 5장, 6장은 이제 철도 현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 여러분들이 5, 6장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시행규칙 제76조의 8,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 사고는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는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도 비상시 조치가 있듯이 이러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지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법 본문에 따라서 운전 업무 종사자와 기관사죠. 여객 승무원은 어때요? 여러분들 열차를 이용할 때 보면 열차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뭐 온도 체크나 여러분들의 어떤 민원 내용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들이죠. 여객 전무, 또 차장, 그리고 열차 팀장, KTX는 열차 팀장 이렇게 부르겠네요.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 경우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후속 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각각의 역할. 이거는 기관사가 해야 될 역할. 이 부분은 여객 승무원이 해야 될 역할.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미루게 돼요. 왜 심폐소생술 할 때도 심폐소생술 배울 때도 빨리 119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면서요. 그러나 거기 안경 쓰신 분, 거기 빨간색 티셔츠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러면은 바로바로 즉각 행동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시 때의 역할 분담은 내가 해야 될 일,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다면 정말 빠른 조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자, 관제 업무 종사자, 관제사 또는 인접한 역시설에 철도 종사자에게 철도 사고 등의 상황을 파악할 것, 상황을 전파할 것. 자,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 종사자에게 철도 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가장 인접한 역에 철도 종사자들에게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으니 뭐 도움을 달라, 뭐 협조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관제사죠. 그다음에 철도 차량 내에 안내 방송을 실시할 것. 이 안내 방송은 뭐 여객 승무원이 하겠죠. 또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 종사자에게 철도 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하는 것은 기관사가 하겠죠. 다만 방송 장치로 안내 방송이 불가능해. 이때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안내해야 된다. 빠르게 여객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아침이라 그런지 말이 좀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도 차량 내 여객을
에 전화하고 그다음에 인접한 역에 전화해서 가까운 아마 그 동네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뭐 병원들 뭐 소방서 다 지금 그 뭡니까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하겠네요. 자,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운전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기관사 또는 여객 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기관사랑 여객 승무원이 중대한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분들이 승무원들이 또 철도 종사자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철도 사고 등의 관리 책임자로부터 철도 사고 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자, 관제사가 또는 어떤 철도 사고의 관리 책임자가 빨리 현장을 이탈해라. 뭐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길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철도 종사자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게 할까. 아유, 참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또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일단 법에 명시해 놨네요. 예전에 왜 2014년 세월호 사고 있잖아요. 그때 그 선장이 자기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철도 쪽에서도 안전법에 이렇게 현장 이탈하지 말고 또 여객을 보호하고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본인들도 이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객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이탈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추가 보완된 것 같습니다. 자, 41조입니다.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제한. 자, 여러분 흡연 금지 사항도 있었어요. 앞에서. 흡연은 어디서 하면 안 됩니까? 철도 시설, 역시설. 여기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음주 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철도 종사자에서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이라도 철도 종사자에 포함시켜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여기서 뭡니까? 운전 업무 종사자, 기관사, 관제 업무 종사자, 관제사, 여객 승무원. 자, 여기까지는 0.02% 이상 마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 선로 전환기, 그리고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0.03%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된다는 소린가? 자,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0.02%. 그러니까 0.02% 이상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4명이 있네요. 기관사, 관제사, 그다음에 여객 승무원, 그리고 뭐 정비 업무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영무원과 현장 감독 업무 수행자, 순회 점검, 그다음에 경비 업무 이런 사람들은 음주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기관사, 관제사, 여객 승무원, 그다음에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0.02% 이상은 불가.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따른 시도지사가 나왔네요. 시도지사는 뭐 주로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다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 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하는데, 자, 이 조는 철도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는지 확인,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출무를 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사가 되면 기관사로 이제 철도 운영 기간에 또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출무라고 해서 근무를 출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일단 사무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음주 측정부터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오후 출근인데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술 냄새도 풍기고 그리고 또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근무를 하면 안 되죠. 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음주 측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긴다면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죠. 검사를 할 수 있죠. 이 경우 철도 종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검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2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잠시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에 따른 시도지사는 도시철도 및 같은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 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되는데, 자, 이럴 때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술을 마셨는지 약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 항에 따라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 술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약물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요때 이렇게 음주 측정하면서 이제 밝혀진 것이 너는 술을 마셨네 하는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일 때. 그다음에 앞에서 나왔죠? 여기 이제 4호부터 6호까지 철도 종사자는 0.03%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신호기, 선로 전환기,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 업무 수행자, 이 사람들은 0.03% 이상. 자, 그리고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오, 대통령령이네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알코올, 대통령령으로 한다. 확인 또는 검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시행령이 바로 나오죠. 철도 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자,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 측정기로 하네요. 호흡 측정기 후 부는 거 있잖아요. 호흡 측정기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가 있다. 술을 마셨는지의 여부는 호흡 측정기로 하는데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해. 나 진짜 술 안 마셨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불복해. 그러면은 당신 그러면 혈액 채취하는 방법 동의합니까? 동의를 얻어서 다시 측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정해졌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검사 등은, 자, 술, 호흡 측정기, 약물은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기억하세요. 약물은 소변 검사, 모발 채취 또는 모발 채취. 다 이렇게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42조, 43조는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곳입니다. 42, 43, 44조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2조는 위해 물품입니다. 위해 물품. 위험물이 아니라 위해를 끼치는 물품. 위해 물품. 42, 43, 44조 같이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2조 위해 물품. 자, 위해 물품. 43, 44조도 같이 참고하시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 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위해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위해 물품. 위해 물품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그 위해 물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여러분 왜 그 1교시 때, 1차 시 때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 뭡니까? 이 자신의 신변을 또 참담하게 생각한 그 본인이 그 사고를 낸 그 당사자가 기름을 들고 갔잖아요. 자기 몸에 뿌리고 다 같이 죽자.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안전법들이 개정되고 또 수정되고 또 제정되고 보완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차 내에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즉 위해 물품은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각 도시철도 기관에 이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자, 위해 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안전 조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뒤에도 나오지만 위험물은 대통령이 정하고요. 위해 물품의 종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위험물과 위해 물품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위해 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안전조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위해 물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위험물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자, 위해 물품 휴대 금지의 예외사항.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해 물품을 휴대 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해 물품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하면 안 되는데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외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여러분 열차를 이용하다 보면 철도 공안 하는 조끼 입고 경찰복 입고 이렇게 순회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일반 열차에도 있고 또 도시철도 쪽에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철도 공안들입니다. 철도 공안은 철도공사 소속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뭐 국토부 소속이겠죠. 국토부 소속. 자, 국가공무원입니다. 철도공사 직원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자, 이런 분들을 바로 철도공안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자,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합니다. 4급부터 9급까지.
4급부터 9급까지. 4급 이상으로는 승진을 못하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예외. 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자, 그리고 위험 물품을 운송하는 군용 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위험물을 운송하는 군용 열차 있잖아요. 그 군용 열차에 이제 직무하는 그 군인은 가능합니다. 위해 물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철도 공안, 그다음에 경찰, 경비원, 군인, 철도 공안, 경찰, 그리고 경비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위해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뭐 총 또는 뭐 뭡니까? 뭐 곤봉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니까요. 자, 이렇게 위해 물품 휴대 금지 예외 사항이 있었고요. 자, 시행규칙 제78조 위해 물품의 종류. 위해 물품의 종류는 장관이 정하고 뒤에 나옵니다.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이 정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위해 물품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게 있냐? 화약류가 있네요. 화약, 폭약, 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화약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압가스도 있고요. 고압가스는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 온도를 가진 물질. 자, 이건 꼼꼼하게 다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가끔씩 뭐 매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는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읽어봐 주십시오. 아, 이런 위해물들은 이러한 위해물들은 열차 운행 시 휴대하고 적재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이런 것도 있고요. 가연성 물질류에는 뭐 가연성 고체, 그다음에 뭐 자연 발화성 물질도 있네요. 그다음에 산화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에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이외의 것. 유기과산화물. 자, 그래서 어떤 게 가연성 물질이고 어떤 게 산화성 물질이고 또 어떤 게 동물류고 동물. 그렇죠? 어떤 게 동물이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성 물질도 위해 물품. 자, 부식성 물질도 위해 물품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식성 같은 경우는 열차의 차체, 적화물 등에 접촉할 때는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마취성 물질이 있고요. 총포 도검류가 있고요. 자, 마취성 물질은 객실 승무원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예전에 시험 문제에 객실 승무원이 아니라 여객이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있는 물질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마취성 물질은 여기 객실 승무원이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마취성 있는 물질이 바로 마취성 물질입니다. 총포 도검류. 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성법에 따른 총포, 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는 열차 운행 시 여러분들이 휴대하고 적재할 수 없죠. 자, 그 밖에 위에 1, 2, 3, 4, 5, 6, 7, 8, 9, 10호까지 이외의 것으로 화학 변화 등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은 안 된다. 일단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물건들은 열차에 휴대하고 적재할 수 없다. 근데 이 종류들이 이만큼 많다. 뭐 방사성 물질, 뭐 가연성 물질, 뭐 부식성 물질, 뭐 아치성 물질 엄청 많다. 각각의 종류도 다 외우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정말 위해를 끼칠 만한 물건들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철도 운영자 등은 요 1항에 따른 위해 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어떻게 포장하고 또 안전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철도 운영자 등이니까 철도 운영자와 철도시설 관리자가 이 경우 해당 위해 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된다. 뭐 산화성 물질, 뭐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거를 이제 바깥에다가 붙여놓고 표지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또 탄탄한 포장 이렇게 해놓으면 적재 또 휴대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철도 운영자 등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서 허가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철도 운영자 등은 위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휴대 적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포장이나 뭐 이런 어떤 안전조치가 영 허접해서 이게 뭐 흘러나와 옆에 있는 뭐 다른 물건들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것 같아요. 그러면 허가 내주면 안 되죠. 자, 43조입니다. 42, 43, 44조는 여러분들 묶어서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위험물입니다. 위해 물품 아니요. 위험물. 위해 물품의 종류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험물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자, 이 위험한 물건의 운송, 위탁 및 운송 금지. 운송을 위탁하거나 또 직접 운송을 하거나 안 됩니다. 이런 위험물은. 자, 누구든지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맡길 수 없으며 철도 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도 없다. 자, 점화류,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누가 정합니까? 이 네 가지는 대통령이 정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맡겨서도 안 되고 운송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라고 했으니 자, 이제 시행령이 나오겠죠. 시행령. 운송 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자,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그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위험물도 있다. 자,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위험물도 운송 위탁이나 탁송을 금지한다. 자, 요 네 가지는 대통령이 정한 위험물입니다. 자, 이제 44조, 42, 43, 44조가 한꺼번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자, 위험물의 운송. 요 위험물 네 가지가 뭐라고요? 점화류,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뇌홍질화연, 그다음에 건조한 기폭약.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폭약, 건조한 기폭약, 그다음에 뇌홍질화연, 니트로글리세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위험물의 운송,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이 정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 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운행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 적재, 관리, 운송하여야 된다. 원래는 운송을 위탁하는 것도 운송하는 것도 금지된 이 위험물인데 이거를 위탁하는 자와 또 운송하려는 또 철도 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운행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 적재, 관리, 운송하여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된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장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포장하고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서 운송하게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포장하고 적재하고 관리하고 운송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자,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용기, 이런 것도 뭐 특수 제작됐겠죠. 이것을 제조,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용기로 이 위험한 그 물건들을 운송할 수는 없는 거죠. 안전 조치가 완전히 되어 있고 포장도 뭐 새지 않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해야 되네요. 합격해야 돼. 아무런 포장과 용기, 그러니까는 승인받지 않은, 검열받지 않은 그런 용기에다가는 운송할 수 없네요. 자, 요 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의 합격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고요.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다. 이럴 때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위험물 포장 및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4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 검사기관, 그러니까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 기관이라고 부르네요. 지정해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위험물에 대한 포장과 용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 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네요. 자,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의 지정 기준, 위험물을 포장 용기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뭐 대부분 기관의 지정 기준은 이제 대통령령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 기관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호와 2호는 반드시 1호와 2호 여기 1호와 2호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 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아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당연하죠, 이거는.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요 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했어. 아유, 이때는 지금 모든 기관이 다 그렇잖아요. 뭐 운전, 그다음에 뭐 관제, 뭐 정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2항에 따른 용기의 검사 방법, 합격 기준 등을 위반해서 검사를 한 경우는 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내리겠죠. 자, 그다음에 지정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 자,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앞에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많이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44조의 3.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육.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자, 위험물 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그러니까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하는데, 자, 위험물 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라. 다만 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